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번역 연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자녀를 입사시켜 달라는 외압을 가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네요. 유력 정치인들은요, powerful politician 또는 influential politician, 그리고 high profile politician도 가능하겠고요. 자, 의혹에 휩싸였다. 이것은 be suspected of 할 수 있겠고요. 또는 come under fire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압을 가했다. 외압, 압력을 가한 거죠. 이럴 때는 exerting influence 같은 표현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은 세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Recently, some powerful politicians are suspected of exerting influence on large companies to hire their children. 첫 번째 예문이고요. 두 번째 이런 또 번역을 해봤어요. Recently, some influential politicians are suspected of pressuring large companies to lend their children a job. lend 간목 직목이네요. 랜드가 일자리를 얻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랜드를 한번 써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High profile politicians. High profile은 유명하다. 주로 여기서는 공인 정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정치인들은 당연히 공인이겠지만 have recently come under fire. 비난을 받은 겁니다. That 우리말에는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표현 있지만 come under fire 표현을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일지 않겠습니까? come under fire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That they attempted to pressure large companies to hire their children. 세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주장한다. Some people claim이라고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people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some say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장인데 claim이 아니냐. claim도 물론 틀리지 않겠지만 say가 가장 무난합니다. 주장한다고 하실 때도 say로 한번 그냥 번역을 해보십시오. 자, 이 문장도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Some say companies have to adopt 또는 introduce AI for recruitment to prevent power abuse like this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버전은 이렇습니다. Some say that AI should be used in the hiring process to counter, 막기 위해서 counter this sort of power abus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문장에선 여러분의 영어 센스가 조금 필요합니다. 작년 가을 아마존은 채용 절차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도입과 포기를 기계적으로 introduce, give up 이라고 하지 마시고 텍스트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의 창의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Last fall, Amazon canceled, 포기했다, canceled, 또는 ditched, 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또는 scrapped, 폐기했다. The plan to depend on AI for employment 또는 for hir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이 물론 introduce 할 수 있겠죠. 또 포기도 give up, 가장 일반적인 거겠지만 사람이 번역을 할 때는 그 맥락에 따라서 좀 더 창의성 있게 다양하게 어휘를 구사해 보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 인공지능이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더라.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 뭐뭐 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experts check that 이라는 패턴이 떠오르셨다면 아직 초보이신 거예요. 자, 이 버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Experts found out that AI gave female applicants 또는 female candidates 둘 다 가능하겠죠. lower grades 또는 points 또는 scores 다 가능하겠고요. regardless of their job competence. 직무 능력은 job competence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다섯 번째 문장. IT업계 채용 담당자들이 여성 지원자에게 편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AI가 그 편견을 학습한 거죠. 이 메커니즘이 가능한 이유가 프로그래머들이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알고리즘을 짤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편견이 그대로 기계에서도 구현된다라는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번역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장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hiring managers, 채용 담당자입니다. 또 이것도 채용 담당자니까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recruitment 하지 마시고요. hiring managers at ICT companies. 우리는 ICT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더 많이 씁니다. ICT companies had bias. 전사 against 들어가죠. against female applicants and AI learned from them 으로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HR managers. 물론 그 HR 매니저가 반드시 채용을 담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HR managers at ICT companies were prejudiced against. 앞의 문장에서는 had bias against를 썼지만 여기서는 과거 분사를 한번 써 본 거예요. were prejudiced against female applicants and AI learned from them. 여섯 번째 문장이죠. AI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내세우는 또 다른 사례로는 AI에 의한 대출 심사와 금리 차별이다. 자, 사람들 또 나오죠. 저는 people 안 쓴다고 했죠. 그리고 내세운다. 이 내세운다 번역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금리 차별. 우리말에서는 금리 차별 명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다르게 가야 돼요. 번역해 봅니다. Another example cited by AI opponents. 종종 내세운다. 이것을 cited라고 썼습니다. 언급한다. 근거로 된다라는 뜻이죠. AI opponents is loan application assessment. assessment는 review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And discriminatory interest rate by AI로 해봤고요. 두 번째 버전은 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Another example often cited by those who oppose IE is loan application review and unfair interest rate which AI may come up. AI가 보고 자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판단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동사 come up을 쓰면 됩니다. 일곱 번째, 몇 년 전 한 은행이 저학력자들에게 낮은 신용점수와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네요. 자, 적용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인디드로 한번 문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이 인디드라는 표현이 없지만 앞에 했던 말 중에서 실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 언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indeed라는 것으로 그 뉘앙스를 살려보자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봅니다. 이것도 두 버전이 있거든요. Indeed, a few years ago, a bank gave lower credit scores and applied higher interest rate to lower educated 저학력자들. 두 번째 버전은요. Indeed, a few years ago, a bank gave lower credit scores and charged higher interest rates to low educated 라고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 가능성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주장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클레임보다는 아까 뭘 쓰자고 했죠? say를 한번 써 보도록 하죠. 주장할지 모른다니까 may를 앞에 넣어 주겠고요. 또 다양한 요소, 다양한도 가장 쉬운 단어 various가 있죠. 저는 various도 물론 좋아하지만 different 또는 아주 쉬운 단어 many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체 가능성, 이것은 the possibility of overdue라는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번역은요. Financial institutions may say that they had to consider different factors to precisely estimate the possibility of overdue 라고 해봤습니다. 자, 9번. 하지만 학력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한다, reject도 할 수는 있겠지만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학력을 이유로 거부하죠. 이 이유로 하는 거 앞에 연습했던 표현 뭐가 있었습니까? cite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도 한번 연습을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물론 반복이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고금리를 부과한다. 한번 봅시다. However, it's not fair to deny them loans or charge higher interest based on educational level. deny 간목 직목이죠. deny them loans. 그들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는 거죠. 또는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 번역은요. Yet denying loan application or charge higher interest citing educational background is not fair 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채용 과정에 과연 AI가 도입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를 주제로 번역 연습해 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